안녕하세요. 무상모리시입니다. 연말에 녹화하고 새해 첫 영상이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몇몇 블로거가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투자전략 베팅의 기술이라는 그 보고서에 대해서 많이 링크를 걸었길래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뭐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년 전 이 파이어를 꿈꾸는가, 재정적 독립을 이루고 일찍 은퇴하기,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죠. 뭐 경제적 여유라 그랬나,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 시장에 뛰어들고 하는데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주식 투자라는 그 수단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거보다는 좀 재미있고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높은 승률을 보이고 이런 거에 흥미를 느껴서 투자를 지속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고수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고수들이 많죠. 그런 고수들이 뭐 영상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자기는 뭐 어떤 식으로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걸 꿈꾸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주식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95%는 손실을 보고 나머지 5%가 수익을 보는데 그 5%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멋진 수익률을 내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투자를 시작하면 95%에 속할 확률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손실로 인한 자신감 하락 이런 걸로 투자의 세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경제적 자유, 큰 자산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투자라는 이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서 평생 이렇게 가져가는 어떤 기술이랄까요? 그런 걸로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뭐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뭐 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여행, 그죠? 해외여행. 도대체 왜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그런 거죠. 뭐 사고 싶을 때 사고, 뭐 조금 수준이 높다는 사람은 뭐 시간을 산다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한테.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하여튼 이런 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의 기술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인 정신 같은 그런 생각으로요. 뭐 그쵸? 우리나라에도 장인들이 많잖아요. 그 장인들이 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도 있고 못 얻은 사람도 있는데 꼭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그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여튼 뭐 이분이 또 이런 거를 했는데 많이 알고 많이 버는 사람을 중수, 많이 알고 적게 버는 사람을 하수, 아는 게 없어도 많이 버는 사람을 고수라고 한다. 아직 저는 고수가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거를 무슨 뜻인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분이 저는 이 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였냐면 유통주식수입니다. 유통주식수를 좀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있냐?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시총은 늘어났는데 코스피의 지수는 그만큼 안 늘어났다. 이 뜻이 뭐냐면 공급이 상당히 많았다. 유통주식수의 공급이 많았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되거나 유증하거나 뭐 스톡 옵션을 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수에 상관없이 시총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일반 투자자는 그다지 이렇게 늘어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하고 시총의 상승이 같죠. 여기에도 물론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사주의 소각입니다. 소각. 예. 자사주를 그만큼 많이 소각해서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수하고 시총이 같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사주 매입 공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내부자 자사주 매입하고 내부자 매입하고는 좀 다르죠. 자사주 매입은 회사 돈으로 사는 거고 내부자 매입은 뭐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매입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내부자 매입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대신에 그게 어떤 산업 전방적인 업황의 호황, 그리고 기업 내부적인 역량에 의해서 어떤 이익의 증가, 이런 거하고 결부되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내부자 매수 추종 지수하고 같이 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연구조차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각하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베팅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결국은 뭐 파이어를 꿈꾸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기술을 얻고 싶다면 감정을 제어하고 사전 확률이 높은 투자안을 찾은 다음 적절한 수익률을 목표로 베팅을 반복해라.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없죠. 이제 끝났어요. 내용이. 그리고 이 감정을 제어하는 거는 초보자한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보자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라서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초보자라 그러면 처음에 작은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정 제어는 저절로 됩니다. 근데 이제 몇 번의 어떤 성공 후에는 그 성공이 자기의 어떤 능력 범위 내에서 일어난 성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팅 금액을 높이죠. 그러면 이제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루에 막 10%씩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보는 베팅 금액을 낮춰라. 그 낮춘 금액은 얼마 정도냐면
내가 그 돈을 잃어버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은행 잔고에 5천만 원 있다. 근데 내가 돈을 사용하려고 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오는 길에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화는 나겠지만 그 100만 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 확률이 높은 투자안을 찾는 거는 이분은 이제 어떤 그 자사주 매입 공시라든가 내부자 매입 공시 이런 걸로 예를 들었지만 제가 뭘로 예를 들지 아시겠죠? 뭘까요? 과연 이 주식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그거를 판단하는 그 사전 확률이 뭘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 주가라는 것은 결과잖아요. 결과. 그러니까 누가 사면 많은 사람들이 사면 오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팔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사고 팔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만나서 물어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사는지 왜 파는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가는 결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가의 바로 전에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가치입니다. 가치. 예. 가치. 제가 카카오뱅크를 자꾸 예로 드는데 아주 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은행 금리가 평균적으로 1.5%예요. 예금 금리가 1억을 예금하면 1년에 15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카카오뱅크가 그 5%짜리를 줬죠. 그럼 1년 뒤에 500만 원을 줍니다. 1년 뒤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150만 원하고 1.5%일 때 500만 원하고 어떤 거의 가치가 큰지 우리는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렇죠? 이게 당연히 크죠. 그렇죠? 네, 이게 가치가 큰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의 어떤 증분, 그렇죠?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도 어떻게 보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이제 제가 림을 좋아하니까 림도 어떤 기본적인 가정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하자. 예. 왜냐하면 기업마다 다른 가치 평가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기업마다 똑같은 평가법으로 쭉 평가를 해야 싼지 비싼지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쵸? 이거죠. 바로 가치전에 그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익입니다. 이익. 예금 이자를 500만 원 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익입니다. 물론 이익 위에는 저게 있죠. 이익 위에는 P, 그 다음에 Q, C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거죠. 이 부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가. 물론 이제 가격 안에도 기존 제품이 있고 신제품이 있고 그런 거고, Q도 기존 고객만으로도 물량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고객을 개발했는지 아니면은 그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지 그런 거고, 원재료는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갈 때 판가가 같이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고, 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때 판가는
오히려 올라가거나 유지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쵸? 뭐 원재료 같은 게 원재료도 떨어지는데 판가도 그대로 떨어지면 뭐 이익률은 유지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어떤 이익의 절대적인 어떤 금액보다는 이익의 방향성, 그쵸? 이익이 증가할 때 가치도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캘리베팅을 연구해봤죠. 연구해봤는데 뭐 그 에드워드 소프와 뭐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예전에 에드워드 소프의 책이 나온 게 있어요. 에드워드 소프. 손다이크가 나와? 에드워드 소프. 네. 나는 어떻게 시장을 이겼나? 여기에 어떤 그 캘리베팅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읽다가 덮었습니다. 자기 자랑만 더럽게 써놨더라고요. 이분이 거의 천재인데 무슨 천재가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캘리베팅에 대해서 캘리베팅을 그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런 그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약간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되어 있는 더 이상 뭐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가 있습니다. 10년이나 5년 중 가장 낮은 ROE를 미래 ROE로 채택한다. 이거는 뭐 아시죠? 5년 중 가장 낮은 ROE로 가치 평가를 해서 내재 가치 대비 할인되어 있나 안 돼 있나 그거를 이제 본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적정한 그 할인율로 9에서 10%로 한 다음에 미래의 적정 PBR을 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그냥 고민하지 말고 10%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적정 PBR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의 ROE가 10%로 내가 만약에 결정을 했는데 할인율이 10%면 적정 PBR 값도 10%겠죠. 그래서 과거 10년에 상담 PBR을 봤을 때 과연 도달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 밑에서 알려줄 거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캘리베팅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아진다는 어떤 시장 심리가 최소한 깔려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 섹터 전체가 상승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그 속한 섹터에 반도체 섹터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가 거진 다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최근에 상승하고 있고, 5G도 이제 다시 가려고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죠? 현재는 이제 또 LNG가 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 그 어떤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 시장이 이 섹터에 대해서 심리가 굉장히 좋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장품도 있구나. 화장품도 지금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그랬고, 그리고 개선 중이면은 더욱 좋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개선 중이어야 되고 이게 유지돼야 됩니다. 향후 한 1에서 2년간 실적 개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캘리베팅을 적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확률이 높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내가 10년 중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7%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년 중 하니까 7% 했는데 만약에 5년 중으로 하면 8.5%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때 당시에 한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ROE 7%라고 할인율 9%라고 하면 적정 PBR은 0.7800 값이 됩니다. 그래서 ROE 7%로 예상했을 때 할인율을 9%로 예상하면 적정 PBR 값은 이렇게 나오고 적정 시총도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상 수익률이 114억에서 154억으로 5년 정도 예측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되고, 이 상당 기대 수익률은 적정 기대 수익률 곱하기 1.5배고 하단 기대 수익률은 적정 수익률 곱하기 0.5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과거 10년간 그 PBR 라인을 봐서 이 0.78배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 상단을 기준으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봤더니 10년 중 9번이나 그 0.78배 이상에서 거래됐다. 그래서 도달할 확률을 90%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정 PBR로 5년 후의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2014년 요걸로 잡아놨네요. 54%로. 그러면 5년 후 적정 주가 기대 수익률은 54%잖아요. 그죠? 54%고 현 주가 57,300원에서 기대 수익금은 3만원이 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54%면 얼마인지를 내가 안 적어놨네. 아니 저걸로 하면 되죠. 57,300원 곱하기 1.54 하면은 39,942원이 기대 수익금이 되고, 그리고 기대 손실률, 그러니까 요걸로 계산하는 거죠. 23%. 그래서 기대 손실금은 13,179원이 됩니다. 그래서 캘리베팅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캘리베팅이 원래 기대값을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값으로 나누면 적정 투자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오면 2달러, 뒷면이 나오면 1달러 손실이라 그러면 기대값은 0.5달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면이 나오면 2달러인데 확률이 반이니까 그러면 1달러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반인데 손실률이 마이너스 1달러니까 여기서 1달러 마이너스 0.5달러에서 총 합값은 0.5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앞면이 나오면 2달러. 그렇죠? 이게 최대값이고. 그래서 켈리 공식은 0.5달러 나누기 2달러로 나누면 25%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팅 비중이 이럴 때. 그러니까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대창단조를 기준으로 이제 캘리베팅을 하면 여기서 0.78배가 과거에 9번이나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달 확률이 90%니까 이제 그냥 10% 정도 낮춰갖고 80% 잡고 하단 손실률에 도달할 과정은 당연히 20%가 되겠죠. 여기가 80%니까. 그래서 기대값은 요 금액, 기대 수익 금액에서 0.8을 곱하고 플러스 손실 금액의 0.2를 곱하면은 기대값이 21,995원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최대값이 3만원이기 때문에 캘리베팅 비중으로 하면 약 70%가 캘리베팅의 비중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청단조의 어떤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 보기 전에 실적 먼저 봐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꾸준한 이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2년간 꾸준한 이익을 보여주다가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죠.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꺾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1대1로를 시작하면서 굴삭기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실제로 굴삭기가 많이 팔렸지만 어떤 그 원재료 가격의 인상이 나오면서 이게 판가에 전가에 됐어야 되는데 전가되지 못하는 바람에 이게 그 2018년도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월봉 차트로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실적이 나빠지면서 기존 높은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리고 2017년도 이제 16년도 중반 넘어가면서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굴삭기가 많이 팔릴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그 YOY로 증가돼서 팔렸으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이런 꼭지점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실을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그쵸? 충분히 수익을 내고 팔고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16년도에서 17년 이익 증가가 나오고, 그리고 시장이 맨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당연히 개선되고 향후 1, 2년간 유지되어야 하면서 시장 그 최소한 좋아진다는 시장 심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실제로 중국 어떤 그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굴삭기가 많이 팔릴 것이라는 시장 기대 심리가 있었고 실제로도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재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가격 전가가 안 됐고, 그리고 굴삭기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예전에 잘 나갔을 때 어떤 매출 채권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영업을 펼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중국 로컬 업체들의 어떤 그 치열한 경쟁,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뭐 개나 소나 다 굴삭기를 만들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중 무역 분쟁 그 적으로 인해서 외산에 대한 소비를 좀 줄이는 행태, 그런 것도 보였고요. 뭐 그런 거는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투자했으면 괜찮은 수익을 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실적이 꺾인다거나 시장의 어떤 심리가 꺾인다면 조심스럽게 나와야 될 그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켈리 베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도움이 될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죠. 하여튼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켈리 베팅을 실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올해는 2020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좀 주식시장이 잘 돼서 투자하시는 분들 좋은 수익을,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